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미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의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형상의 형식미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의 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상, 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조형미술이라고 하죠. 미술은 조형예술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시각예술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미술상의 어떤 형식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의 원리가 미술의 원리다. 무엇으로? 미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미술의 요소들을 점, 선, 면, 형태, 명암과 음영 이런 것들의 10가지의 요소들을 모아서 어떠한 원리의 미술이라는 형식의 원리입니다. 이 형식, 여기 보면 형식이라고 있죠. 형식. 이 형식에 맞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미술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술의 기본 원리는 어떤 미술의 요소들을 포함해서 이런 10가지 이상의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미술의 형식을 추구하는 것은 활동이다. 그런 활동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다시피 미술의 요소 그 자체 그런 것들 전선 면 이런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그것을 미술로 만들어가는 어떤 형식의 원리, 이것이 바로 미술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를 볼 때 혹은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 미사의 형식, 저래 가면 여러 가지 종교의 형식들이 있듯이 미술에도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 속에서의 조화, 이 형식이라는 틀 속에서의 조화와 그에 따른 구성, 이것이 바로 미술의 원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술의 기본 요소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통일과 질서를 가지게 하는 그런 원리다. 여기도 또 나오죠. 형식의 원리. 여기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미술을 이루는, 조형을 이루는 그런 형식의 원리. 그것이 미술의 원리다. 또 이 통일과 질서를 가지게 하는 형식의 원리다 라는 것이 바로 미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술의 원리에는 13가지 정도의 어떤 활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통일의 원리,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통일 속에서의 변화의 원리에, 변화의 형식에 맞춰서 우리는 미술, 조형을 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 여러분들 율동, 비례, 강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은 어떤 조화로운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조화의 형식에 입각해서 우리는 미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조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비, 점정, 반복, 여기 보면 대칭, 변형, 또 하나는 착시,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조형을 우리는 결정하게 되고 결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통일의 원리입니다. 이 통일의 화면이 좀 잘리는 것 같은데 조금 요즘 통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원리. 이 통일이 어떠한 미술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다. 그래서 미적 요소들의 감각적인 관계에 익혀라. 미적 요소는 뭐예요? 미술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점선면, 색채, 명암, 질감, 양감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감각적인 관계, 이 점과 성과의 관계가 결합되고 그것이 융합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결합으로 인한 그런 질서가 바로 통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은 어떠한 선이라면 선이 주조가 되어가지고 주가 되어서 한 화면에 한 작품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요소들, 점과 선과 색채, 양감, 음영 이런 것들을 참 요소들이 결합되고 융합되고 그것을 통일시켜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술 제작의 원리다. 미술의 원리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통일성이 없으면은 극단적인 통일성이 빈약하고 부족하고 변화만 있으면은 혼란과 무질서 같은 그런 화면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변화만 추구하고 막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의 생활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감정적으로 혼란하고 산만한 생활도 이어진다. 미술이 바로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심리의 특성, 변화만 있고 막 빨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는 분열, 근심 이런 어떤 그런 심상의 변화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일만 강조하면은 단조롭고 무의미하고 그런 생활이고 그런 화면이고 이 통일은 변화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은 약간의 청색이죠. 청색 속에서의 어떤 형태의 변화 같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통일을 이루고 집중도 되고 또 결합도 되고 질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통일이라는 그런 미술의 원리를 봤습니다. 첫째가 통일은 형식이다. 형식의 원리다.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변화의 원리. 변화라는 것은 통일이 지금 변화예요. 변화는 통일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변화는 통일 없는 변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혼란과 무질서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는 통일 속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 통일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활동의 원리가 바로 변화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통일의 원리, 두 번째가 변화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그림을 볼 때 지루함을 없애고 또 시각적인 그런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변화 없는 그림은 지루해서 볼 게 없잖아요. 화면에 이게 있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런 사각형의 이 나머지를 제외하고 이런 변화 없이 사각형만 이렇게 계속 사각형만 놓여 있으면은 변화 없고 지루하고 그냥 무의미하고 눈의 시각의 정지 상태를 일으킨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시각의 정지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 변화가 없는 그런 환경에는 시각의 정지 상태 무료하다. 시각적인 흥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변화가 있는 그림은 시각적인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강조되면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했는 거죠.
그리고 변화의 장점은 뭐냐면은 움직임과 생동감, 역동성을 주는 역동적인 그런 화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고 그런 요소입니다. 변화의 원리는 역동성과 움직임 그리고 생동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색채의 강약 이런 데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이 색채도 요소죠. 무슨 요소? 미술의 요소죠. 이렇게 크고 작은 형태나 색의 강약의 변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준다.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생동감. 크고 작은 형태의 변화. 예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의 예시가 어떤 큰 어떤 둥근 원이 있다.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고 또 좀 더 큰 원이 있고 이런 변화, 화면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형태의 변화, 또는 색의 강한 진한 색, 어두운 색, 좀 더 연한 색, 이렇게 색의 강력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또 다른 우리의 감성은 신선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생동감을 느끼게 되고 활력도 생기게 되는 그런 화면, 그런 작품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변화는 생활에 항상 미술은 생활이고 생활과 연관지어지는 거고 미술은 행복이고 미술은 아름다움이고 발견이고 기쁨의 발견, 아름다움의 발견, 감상의 발견, 느낌 이런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선생님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활력을 준다. 자, 그리고 변화의 모습들. 이 변화의 모습들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모습들만 이렇게 있으면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1차적인 변화, 약간의 기울기의 변화. 여기에서 이 통일을 딱 줬죠. 통일 속에서의 변화. 1차적인 변화를 기울기의 변화에서 2차적인 형태의 변화까지 오니까 시각이 여기서 와갖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서 1차로 여기 왔다가 2차로 갔다가 시원하게 화면 밖으로 나와서 생활과 같이 밀접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삼각 구도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정문화를 그리는데 삼각 구도가 가장 안정감 있는 그런 구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런 정삼각형의 구도와 이런 변형된 직삼각형의 구도와 이 거리에 따른 변화, 이 거리도 똑같죠. 이런 구도와 이런 구도는 좀 다르게 보이죠. 이게 더 움직임이 있고 생동감이 있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과가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크거나 이렇게 해도 바로 활력이 있고 다이나믹 역동력이 생기는 그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사과 지금 같은 거지만은 이런 크기의 광량, 조금 전에 조금 전 화면에서 이야기를 했죠. 크기의 광량의 변화가 있을 때 여기는 크기는 똑같지만 그런 사과의 크고 작고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신선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느낌을 가지게 된다. 화면 속에서 우리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문에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으로 우리는 그런 심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런 느낌 우리는 슬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만 지나치면 안 된다. 넘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실생활에서도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미술이 생활이고 미술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활, 저기서도 생활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균형의 원리. 미술의 형식. 형식에서는 미술의 형식의 원리라고 하죠. 미술의 원리가. 이 형식에서는 균형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통일의 형식이 있고 변화의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균형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드리겠는데 대칭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 혹은 정서적으로의 안정감을 얻는 상태를 우리는 미술에서의 균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칭은 똑같은 것 아니지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나 또 다른 형태 어떤 형태나 색채가 그려짐으로써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미술에서의 균형이라고 하고 균형의 원리가 이런 균형이라는 형식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미술을 그려야 되고 작품을 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냐 하면은 선생님 여기서 조금 전에 이거는 변화의 이야기인데 균형에 대해서 여기에 균형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자 형태나 각기 다른 형태나 색채 사이의 평형 상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안정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미술에서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각각 다른 형태나 색채 자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요 두 개의 물체와 요 사과가 두 개 있죠. 요 사과가 두 개하고 각기 다른 좀 더 큰 두 개와 좀 더 큰 사과의 무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서는 이 좀 더 큰 사과의 무게가 이 두 개가 합친 거하고의 심리적으로 안정된 감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크면은 이것이 두 개보다 무게중심이 비슷하게 이루어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형태나 색채 사이의 평형 상태. 그래서 사과가 작은 거 두 개와 큰 사과 한 개가 같이 균형 상태 이렇게 한 화면에 구성되어져야지 그것이 바로 균형된 상태를 만든다. 그런 형식의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거는 색채도 마찬가지예요. 연한 색채가 넓은 연한 색채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화면에서 화면에서 넓은 이런 연한 색으로의 이 녹색의 사과가 이렇게 있고 많은 분량이 있고 진한 빨간색의 사과가 작은 분량이 이렇게 있으면 시각적으로 안정된 그런 균형 감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좀 대칭하고 보고 또 균형은 비대칭형과 비대칭형이다. 균형은 변화가 있는 비대칭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변화가 있는 비대칭형. 작은 것이 두 개와 큰 것의 하나. 이게 이제 변화가 있는 비대칭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뒷장 이제 그림들이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마음으로 느끼는 안정된 조화. 그렇게 얘기하죠. 시각적 조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런 안정감. 그것이 바로 미술에서의 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균형이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 미의 시각 요소, 미술의 시각 요소, 미술의 요소 항상 강조하죠. 미술에는 점과 선과 면, 색채, 명암, 질감, 양감, 공감, 구도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포함되어야지 미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형태, 어떤 사물의 형태가 들어야지 미술이 되죠. 색채가 들어야 되죠. 이런 요소들이 가장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완성된 미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술만 가지고 있나? 그것을 가지고 균형 있게 통일감 있게 변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을 갖춰야지 그것이 좀 더 좋은 미술로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의 시각 요소, 이 미술의 요소의 배치, 점이라면 점의 수의 배치, 또 어떤 성질, 길고 짧고에 대한 선의 성질, 긴 거, 짧은 거,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의 성질 등을 결합해가지고 그것들을 균형감 있게 배치를 시키는 거다. 그런 것이 우리는 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균형에는 대칭적인 균형, 대칭적인 균형, 그리고 비대칭적인 균형 이렇게 또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칭적인 균형은 다른 말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정적 균형이라고 하죠. 비대칭이 아닌 그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균형은 우리는 동적 균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균형과 동적인 균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보시면은 비대칭형의 그런 균형이다. 동적인 균형. 살짝 이 문양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런 흰 점, 요 까만 점, 흰 점, 혹은 흰색, 까만색 이렇게 해서 이게 비대칭이죠. 같은 색깔이 아니죠. 비대칭적인 그런 어떤 균형, 움직임의 균형 이런 것이 바로 동적인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여기서 라인을 하고 어느 균형이 맞죠. 그런데 사진에서 사실은 이 그림이 여기가 색깔이 더 좀 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어떤 형태도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은 어떤 균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대칭적인 균형, 동적인 균형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적인 균형, 정적인 대칭이죠. 너무 이렇게 대칭적인 균형, 이런 균형. 여기도 자르면 이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균형. 움직임이 별로 없죠. 위에 보고 밑에하고는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의 얘 그림은 조금씩 다르죠. 움직임이 있고 여기는 고정적인 그런 그림의 예시다. 이 대칭적에 대한 그림들의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대칭적인 딱 자르면은 상하 좌우가 대칭이죠. 물에 비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자르면은 양쪽 똑같이 그리는데 똑같이 만드는 건축이 이게 대칭. 이것도 대칭이죠. 이게 이제 물에 비친 대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누면 대칭적인 그림이죠. 이게 대칭적인 균형이다. 요거는 비대칭적인 균형이다.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적이고 정적이고 약간의 그런 모습이 있죠. 이건 움직이죠. 여기에 나무가 있죠. 이 나무인데 이 나무의 크기와 별의 크기가 이게 조금 전에 색채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대한 변화 이런 무게 중심이에요. 시각적인 안정감이에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여기서 자르면은 이게 나무의 크기와 별의 크기 색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갔을 이 화면을 봤을 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작은 별들이 있죠. 큰 별이 있죠. 그 대신에 이런 구름이 이렇게 있죠. 이런 걸로 형태가 변하고 색채가 변하는 이것이 다른 형태의 변화, 비대칭적인 동적인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동인데 제가 조금 이제 어떤 카메라를 살짝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동이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만 율동이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율동은
율동의 원리. 율동이라는 것은 리듬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율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율동 형식도 있어야지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에 변화도 그렇지만은 율동도 통일의 전제, 통일의 형식에 입각해서 통일에 구속된 그런 상태에서의 율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적 변화, 통일성을 전제로 한 움직임의 변화다. 이 각 요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요소라고 하는 것은 미술의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술의 요소들의 강약이나 그 요소들의 강약, 무슨 말이지? 요소들의 강약이 어떤 것인가? 또 단위의 장단이 주기성이나 규칙을 가지면서 연속되는 그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율동이다. 좀 어렵죠. 선생님도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통일을 전제로 화면에서 분위기죠. 주조가 되는 어떠한 형태나 색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우리는 통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주조가 되는 그런 색채나 면이나 뭐 어떤 형태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움직임의 변화를 우리는 율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들의 강약, 또 단위, 짧은 것들의 장단, 길고 짧고, 장단에 대한 주기성, 쿵작작, 쿵, 크죠? 크고, 작고, 이거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떠냐면은, 점에 대한 크기,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쿵,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율동이에요. 미술로도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진한 색으로 쿵 찍는 거예요. 또 연한 색으로 짧게 찍는 거예요. 이것의 주기성, 또 다시 쿵, 또 크게 찍는 거예요. 크게 찍고 진하게 찍고 연하게 짧게 또 크게 진하게, 다음에 연하게 짧게 이게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규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쿵작작 이것이 바로 주기성입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주기성 아닙니까? 그것이 율동입니다. 그것이 리듬이잖아요. 자, 선을 그릴 때 화면에서 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선을 그립니다. 길게 짧게 이런 거예요. 길고 짧고 또 길고 짧고 길게 짧게 이렇게 거리가 주기성을 가지고 거리 나가고,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율동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미술에서의 율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네. 반복되는 액센트. 이렇게 쿵작적이면 그거 아닙니까? 순환되는 강약. 이거 순환되는 강약. 똑같네. 시각적 자극 사이의 간격. 또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율동감, 리드미컬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생동감도 느끼게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악의 리듬과 같이 이것을 색으로, 음악의 리듬을 색으로 혹은 형태로, 색채로, 진한 색, 연한 색, 크고 작고 형태가 뒤섞임에 따라 하나의 질서, 주기성, 질서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율동이라고 미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형태나 색, 선,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 율동이라는 그림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죠. 약간의 이제 뭐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그렸죠. 이런 약간의 주기성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것이 바로 화면에서 움직임도 있고 생동감이 있고, 요거는 같은 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찍었지만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크고 작고 작고 크고 작고 작고, 여기에서 파랗고 노랗고 노랗고 파랗고 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율동감을 리듬하게 보이는 거예요. 꼭 움직임이 이렇게 곡선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것도 아니, 그렇게 뿐만 아니고 우리는 점과 선과 면을 통해서, 요소를 통해서 또 그 요소들의 결합되고 그것의 주기성에 의해서 우리는 생동감도 느끼게 되고 화면에서 우리 이제 변화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동의 형식, 율동의 원리에 입각하면 그림이 생동감이 있고, 이 자체로도 그림이 뭔가 괜찮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지적 감각에 따라서 우리는 다 이해를 하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되겠죠. 자, 다음에 5번째 원리가 비례의 원리. 비례라는 이런 형식의 원리죠. 균형과 비례와 뭐 이런 거 좀 유사하지만은 또 다른 모습의 미술의 원리다. 비례는 어떠한 부분과 부분, 또 전체와 부분, 뭐 이런 것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 부분과 부분, 전체와 부분, 또 전체와 전체 그런 관계들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비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례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할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 이제 인간의 눈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례는 황금 비율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황금 비가 있는데 이것은 1대 1.618,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형태의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1대 1.618 혹은 3대 5, 5대 8, 이런 비율이 인간이 만들어낸 비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작품 제작에서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대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각품들, 건축물들이 이런 황금 비율에 의한 건축물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는 규칙적으로 운동의 변화를 주어서 부분관계에 대한 비율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뒷면에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들죠. 이것은 어떤 표식이냐면 뒤에 또다시 비례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는 것을 표식을 했는 거예요. 요 보이죠? 자, 비례의 기준은 크기의 차이나 길이의 장단,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전에 뭐 공작전에 다 설명했었네. 그런 거. 균형과 뭐 관계가 있는 거, 비례라 하는 것은 균형 관계 있는 거죠. 반복, 대칭한다는 질서의 변화를 하는 원리가 비례다. 질서. 그래, 비례는 어떤 영역 안에서 크기 관계를 말한다. 비례, 크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 좀 길죠. 그러나 미술의 요소와 미술의 원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이론적 배경, 미적 감각, 미적 지식, 여러분들의 미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표현 기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미술들, 작품들, 과제를 제작하는 데 기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점선, 면, 요소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실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식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요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여러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통일과 질서를 주면은 좋은데,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는 것은 요소와 원리,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미술의 의, 목적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다 똑같은 목적들입니다. 다른 타교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업, 어떤 과목, 다 교육의 목적, 목표는 또 혹은 교육의 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 강조를 안 해도 되지만은, 미술의 요소, 미술의 원리 이런 것들은 실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항상 자기 몸에 배에 있어야 되고 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요소와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움직임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소, 원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실기가 있고 설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표현 기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원리와 이런 형식의 원리와 요소와 함께 여러분들이 일선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려면은 작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술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술은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미술은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미술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서 봐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작품 연구를 할 때 그 화면을 보면서 일일이 다 다른 표현이 나타날 거예요. 얼굴이 손금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뿌리는 강도, 압력, 물감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림도 다 다르게, 여러 51명의 학생들이 다 다를 거예요. 거기에 51명의 작품들에 대해서 다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해봤지만은 어쩔 수 없이 대면이 안 되면은 줌이라도 해서 그 과제를 받아가지고 작품 제작하는데, 또 혹은 여러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이, 미술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이 말이 옆으로 갔죠. 이 비례가 나오네요. 비례가 이런 1, 2, 3, 5,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게 그래도 비례의 비례 이런 식으로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습의 비례가 가장 아름다운 비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죠. 큰 화면과 중간 화면과 또 조금 작은 화면과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강조의 원리, 여섯 번째가 강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조라는 것도 이 강조는 어떤 주변 조건이라는 것은 주조를 말하는 거죠. 또 아니면은 어떤 선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떤 색채고, 이런 주변 조건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부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액센트 주는 거예요. 포인트, 초점 주는 거예요. 여러 주변에서 같은 주조색이 있는 것 중에서 강하게 변화를 준다, 강한 포인트를 주는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의 원리를 우리는 강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를 탁 줌으로써
통일감을 확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